반갑습니다. 오늘 그 2021학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치는 6평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오늘 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처음 치는 모의고사니까 풀이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풀이하는 과정 중에 답을 찾는 데에도 물론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만 출제 의도가 뭐고 교육과정상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주기율표에 대한 이야기고요.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듈리와 다르게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다. 그러니까 학생 A는 맞는 말 하고 있죠. 두 번째, 학생 B는 현대 주기율표는 원소를 그렇죠. 원자번호 양성자 순으로 배열했다. 그러니까 학생 B도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현대 주기율표에서는 세로줄을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걸 배열하죠. 조기라 하고 가로줄은 껍질 수를 의미하는 주기라 한다. 그러니까 세 학생 모두 맞는 말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2번 볼까요? 자, 2번을 보는 순간 가는 뭡니까 이거? 메테인이죠. 그러니까 메테인은 천연가스, 우리가 가정에 쓰는 도시가스. 여기에 CO 이중결합의 OH 뭐입니까? 이게 카르복식이죠. 카복실산을 가지고 있는 아세트산이고요. 그러면 나를 물에 녹이면 이름이 아세트산이니까 염기성일 리가 없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OH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알코올이라고 하고요. 탄소 2개짜리 알코올을 에탄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에탄올 소독 많이 하죠. 다는 손소독제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맞는 말이죠. 답은 4번. 어렵지 않게 답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바로 3번 보겠습니다. HCOH는 폼산이라고 해서 여기에 CH3가 있으면 아세트산, 여기에 H가 있으면 폼산입니다. 별로 좋은 물질은 아닙니다.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COOH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찾아라. 기본적으로 수소는 단일 결합함으로써 비공유 없고 탄소 결합 4개 했으니까 없죠? 그러면 산소만 여기 2쌍, 여기 2쌍 있으니까 비공유 전자쌍수는 몇 쌍? 총 4쌍.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분해 문제죠. 전기분해 왜 하죠? 우리가 화학결합 배울 때 공유결합, 이온결합, 전자쌍으로 인해서 결합을 하고 있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자를 줬다 뺐었다 줬다 뺐었다. 그게 뭡니까? 전기분해죠. 마이너스극 주변에서는 전자가 많으니까 전자를 얻을 거고요. 플러스극 주변에서는 누군가든 전자를 잃겠죠. 그러니까 전자를 강제로 줬다 뺐었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합이 끊어지더라. 그 말은 화학결합은 전자와 관련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물은 우리 누구나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물 자체가 H2O 자체가 수소 2분자와 산소 1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성되는 기체도 수소와 산소가 부피비 2대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VA 대 VB가 1대2다. 그러면 이 2에 해당하는 게 수소가 되겠죠? 많이 생긴 놈이 수소다라고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전기분해에서 마이너스 극엔 전자가 막 흘러나오죠. 물이 전자를 얻어서 즉 환원돼서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플러스 극에서는 무조건 전자를 잃는 반응, 즉 물이 산소를 잃어서 전자를 잃어서 산화돼서 무슨 기체? A에서는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에서 모은 기체가 산소, 맞죠? 이 실험으로 물이 화합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전기분해를 했더니요. 산소와 수소 서로 다른 원소가 생겼죠. 그러면 물은 서로 다른 원소의 결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그게 화합물이에요. 화합. 서로 다른 게 하나가 됐다. 물을 이루고 있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전자가 관여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전자를 강제로 줬다 뺏었다. 그게 전기분해라고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전기분해 실험의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6번 한번 볼까요? 5번입니까? 5번 한번 봅시다. 반응 3개가 주어졌고요. 발열 반응을 찾으랍니다.
발열 반응이라는 건 열이 방출되는 반응이죠. 그러면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게 되겠죠. 뷰테인을 연소시켰다. 항상 연소가 되면 뜨겁죠, 주변이. 그러니까 기억은 발열 반응이 되는 겁니다. 질산 암모늄을 물에 용해시켰다. 우리 사실 이거 흡열 반응인지 외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친절하게 온도가 낮아지더라. 흡열 반응입니다. 진화낭산을 물에 녹였다, 용해시켰다. 그랬더니 주변의 온도가 높아졌다. 아, 열을 방출하구나. 그럼 발열 반응은 기억하고 누가 됩니까? 디귿이 되니까 몇 번이 답입니까? 4번. 뭐 친절하게 답 다 알려주고 있죠. 자, 6번 봅시다. 구조식 나왔다. 딴 거 보지 맙니다. 구조식이 나오면 무조건 중심을 기준으로 공유 몇 쌍인지 비공유 몇 쌍인지를 보고 가는 겁니다. 삼중결합입니까? 어차피 전자쌍 반발에서 멀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단일 결합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조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HCN 같은 경우에 2개, 0개 무슨 뜻입니까? 공유 2개, 비공유 제로. BF3, B가 13족이니까 유일하게 옥텐 만족 못하는 물질이죠. 그리고 이 녀석은 공유 3세, 비공유 제로. 탄소는 14족이고 공유 4세, 비공유 제로. 그럼 이게 몇 도입니까? 직선 구조고 각도가 180도. 삼각평면이고 각도는 120도. 4개, 0개는 정사면체니까 109.5도. 됐습니까? 좀 더 합시다. 자, 우리가 극성, 무극성을 따질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첫째, 중심 원자에 같은 원소가 붙어 있는지 다른 원소가 붙어 있는지 봐라. 탄소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원소가 붙어 있으니 절대 대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비대칭이고 무슨 분자가 된다? 극성 분자가 된다. B에 기본적으로 같은 원소, C에 같은 원소가 붙어 있다. 그러면 구조를 생각해라. 비공유가 있는 구조는 무조건 극성이다. 왜? 비대칭이니까. 왜? 비공유 때문에 비공유가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원자들이 균형이 깨지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러면 비공유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삼각평면, 직선구조, 정사면체 전부 대칭 구조죠. 그러니까 대칭이 되는 거고요. 둘 다 뭐가 된다? 무극성 분자가 된다. 기억. 가의 분자 모형은 구분형이다. 아니죠. 직선형이죠. 나는 무극성 분자이다. 오케이. 결합각은 120과 109.5니까 누가 크다? 나가 크다. 해서 답 몇 번입니까? 니은 디귿이니까 5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7번 봅시다. 과산화수소 분해다. 뭐 촉매분해죠. 그죠? 이산화망간 아니면 뭐 카탈라제 같은 거. 그래서 과산화수소 산소가 과하다. 분해되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O2 산소가 생기겠죠? 좌변에 2 산소가 4개, 여기 2개, 여기 2개니까 개수는 얼마 된다? 1이 된다. 자, 기억은 H2이다. 틀렸습니다. 니은 1몰의 H2O2가 분해되면 자, 얘가 1몰 분해된대요. H2O. 자, 개수비 보세요. 여기도 2고 여기도 2니까 개수비가 1대1이죠. 그러니까 몰수비도 1대1이 돼야 되니까 맞는 말. 디귿. 0.5몰의 H2O2가 분해되면 전체 생성물의 질량은 그랬거든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요. 쌤 0.5몰이 반응하면 0.5몰 생기고 얘는 0.25몰 생기고 그럼 얘 0.5몰 질량 구하고 얘 0.25몰 질량 구해서 더하면 되겠네요. 출제 의도가 그게 아닙니다. 반응물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0.5몰의 H2O2의 질량을 구하면 그게 반응물의 총 질량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생성물의 총 질량과 같아야 되죠. 질량 보존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각각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요거 몇 g이니 묻는 문제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요거 분자량이 32 더하기 2면 34g per 몰 맞죠? 1몰이 34g이니까 0.5는 몇 g입니까? 17g. 그러면 생성물의 질량은 34가 아니라 얼마 돼야 됩니까? 17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 됩니다. 물론 0.5몰 질량, 0.25몰 질량 구해서 더한다고 틀리는 건 아니지만 앞부분에서 문제를 빨리 풀어줘야 뒷부분의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8번입니다. 0.1몰 포도당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 과정이다. 저울을 이용해서 Xg을 준비한다.
준비한 Xg을 소량의 물을 부어 모두 녹인 다음에 250ml 뭐죠? 부피 플라스크죠. 아, 기억은 부피가 정해져 있는 뭐구나? 부피 플라스크구나. 그리고요, 250ml짜리 부피 플라스크에 Xg을 녹인다는 건, 이 8번 문제에서의 목적은 이겁니다. 0.1몰 농도 250ml짜리 수용액을, 포도당 수용액을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몰 농도가 나오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몰 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뭐다? 용질의 몰수다. 두 개를 곱하면 되죠? 0.1 곱하기 밀리리터를 리터로 고치면 0.25리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0.025몰의 뭐다? 포도당을 녹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마무리해서 용액을 만든 겁니다. 자, 다음 찾아볼까요? 기억은 부피 플라스크다. 오케이. X가 9g이냐 묻고 있죠. 한마디로 9g이 0.025몰이냐 묻고 있는 거죠. 분자량 180, 그러면 9를 180으로 나누면 20분의 1이니까 0.05몰이냐 묻고 있는데 우리 구해놨잖아요. 0.025라는 거.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디귿. 마가정후 수용액 100ml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 몇 몰이냐? 몰 농도 문제 아닙니까? 몰 농도하고 부피하고 곱해야 용질의 몰수가 나오죠? 그럼 생각해야지. 뭔가 부피를 주고 용질의 몰수를 묻고 있다는 건 우리는 몰 농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했습니까? 0.1몰 농도 250을 이만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일부를 가져온다고 해서 농도가 변하진 않죠. 용액을 만들어 놓고 반틈한다고 해서 그 반틈의 용액이 바뀝니까? 농도가 안 바뀌죠. 그러니까 0.1몰 농도 250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100ml를 취했다는 건 이 100ml의 농도는 얼마란 얘기입니까? 0.1몰 농도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피 알고 용액의 몰 농도 아니까 몰 농도 곱하기 리터로 고치면 0.1 하면 몇 몰입니까? 0.01몰의 용질이 돼야 되니까 0.02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답 몇 번입니까? 1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몰 농도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 부피와 몰 농도를 곱하면 용질의 몰수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9번 한번 봅시다. 그림은 화합물 ABC, H2B를 주어지고요. 여러 가지들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A 1가 양윤이니까 원자 A는 일단은 금속이라고 봐야 되고요. 항상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을 때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잃어버리기 때문에 껍질 수가 하나 같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온일 때 껍질이 두 개라는 건 A 원자는 원래 3주기였고 1조기였다는 얘기죠. 왜? 1가 양윤이니까. 그 다음 요거 일단 놔두고요. 요거부터 봅니다. 쉬우니까. 자, 중심에 B가 있는데요. B가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는 원래 지금 선생님이 칠한 요것만 B 거죠. 왜냐하면 공유는 각자 원래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고요. 껍질 2개 보이니까요. B는 몇 주기다? 2주기고 16쪽이다? 비금속이겠죠. 그리고 뭐 H는 수소니까 일단 뭐 적진 않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그림을 봤을 때 B도 원자과 전자가 8개 옥텐 만족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는 왼쪽에 있는 놈이고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놈인데 B를 이미 봤으니까 요 놈이 B고요. 요 녀석이 C가 됩니다. 그러면 공유 전자쌍을 하나만 본인 거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B는 원자과 전자수가 7개고요. C도 둘 중에 하나만 본인 거라고 생각하면 원자과 전자가 7개입니다.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가 없었다면 B, C 모두 17쪽이 돼야 됩니다. 근데 B, C가 결합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다는 건 B나 C 중에 누군가는 본인의 원자과 전자보다 한 개를 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B는 우리 2주기 16조인 거 알았잖아요. 근데 B가 지금 원자과 전자가 7개라는 건 한 개 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BC에서는 B 때문에 1-가 되는 겁니다. 말 바꾸면 C는
원래 원자가 전자가 7개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C는 껍질 보니까 3개 보이죠? 3주기고 원래 17쪽이었다. 둘은 비금속이고요. A는 금속이다. 기억. A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넓게 펴지는 성질이 있다. A는 금속이냐 묻고 있죠. 그래, 금속이다. 맞는 말. B2 16쪽 이중결합. C2 17쪽 단일결합. 틀렸습니다. AC 요 뒤에 L 보입니까? 뭡니까? 액체 상태일 때를 묻고 있죠. 액체일 때 전류가 흐르냐 묻는 건 말 바꾸면 AC가 이온 결합이니 묻고 있는 겁니까? 그 말은 A와 C 둘 중에 하나는 금속이고 둘 중에 하나는 비금속이니 묻고 있는 거죠? 맞는 말.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왜? 이온 결합의 제일 중요한 특성이 액체일 때 전류 흐르는 거죠. 답 뭡니까?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 봅시다. X, Y, Z인데 X만 2주기, Y, Z는 3주기. X는 원자과 전자가 5개 하면 큰일 나죠? 7개. 원자과 전자가. 얘는 원자과 전자가 2개, 원자과 전자가 3개. 기억.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는 Y는 껍질수 3개. X는 껍질수 2개니까 기억은 맞는 말. 원자과 전자수 Y는 몇 개입니까? 2개. 그 다음에 Z는 3개. 그러니까 틀린 말. 디귿. 홀전자수 X는 2p5로 끝났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하나만 홀전자, 한 개. Z는 3p1이니까 당연히 한 개겠죠. 같다로가 돼야 되니까 틀렸다. 답 몇 번입니까? 1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 다음은 산화 환원 반응이다. 기본적으로 산화는 산소랑 결합하고 환원은 산소를 잃어버리는 건데 제일 쉬운 건 산화수로 풀면 명확하게 문제를 풀기가 좋죠. 자, 가부터 한번 볼까요? 가를 지금 보면 산화수 한번 따져봅시다. 기본적으로 산소를 플로린 만나는 거 아니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 돼야 되니까 철은 플러스 3. 혼자 있으면 전자를 주고받고 없으니까 0. 산소는 여전히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돼야 플러스 6 마이너스 6. 그럼 지금 딱 보니까 철은 산화수 감소, 환원, 알루미늄 산화수 증가, 산화. 근데 기억에서 알루미늄은 산화되고 있냐? 즉 산화수 증가하고 있습니까? 묻고 있죠? 나와볼까요? 금속과 산이 만나 수소기체 발생하는데 호돈수 물질 0, 수소는 플러스 1, Cl-1. 이거 이온결합 물질이죠? 1가 음이온과 2가 양이온, 호돈수 물질은 0. 그러면 마그네슘은 0에서 플러스 2 됐으니까 마그네슘은 뭐 되고 있는 겁니까? 본인은 산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산화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내가 산화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남을 환원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산화됐다는 건 산화제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환원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디귿. 자, 다에서 이제 A, B, C, D인데요. 그냥 막 갖다 맞추셔도 되고요. 산화 환원은 산화수 증가량과 감소량. 말 바꿀까요? 전자를 잃는 개수와 얻는 개수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좀 더 낫습니다. 호돈수 물질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질소가 플러스 3, 수소 플러스 1, H3O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3이니까 산소는 여전히 마이너스 2. 구리는 플러스 2가 양이온, 마이너스 2, 그러면 질소가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1입니다. 그럼 보니까 지금 구리가 0에서 2 됐죠. 뭐 된 겁니까? 산화. 근데 문제에서 구리의 개수를 정확히 1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산화수의 증가량이 얼마라는 겁니까? 2라는 겁니다. 그럼 감소량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즉, 총 마이너스 2만큼 감소를 해야 되는데 질소는 지금 3에서 4가 되고 있다? 3에서 4가 된다는 건 1만큼 감소하는데 총 2만큼 증가했으면 총 2만큼 감소해야 한다. 그러니 여기 앞에 개수가 2가 되고요. A는 2란 얘기죠. C도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A 더하기 C는 얼마다? 요게 4다. 됐죠? 그 다음 지금 B값하고 D값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산소도 뭐 좀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수소는 좌변에 여기밖에 없고 여기 우변에 여기밖에 없죠. 그러면 2와 3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입니까? 6이죠. 그러니까 B가 2면 D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3이 되겠죠. 그러면 제일 최소값이 2와 3이라는 건 무조건 B하고 D는 5이거나 5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 4 더하기 5거나 4 더하기 5보다 큰 수니까 무조건 9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틀린 말입니까? 답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굳이 BD를 안 구해도. 근데 구해봅시다. B가 만약에요 2라고 할까요? 그리고 D가 3이라고 해볼까요? 산소가 셋, 넷, 7개니까 홀수니까 좌변은 지금 홀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2배 하면 되죠. 4 해보고 이거를 6으로 바꿔보면 되죠. 산소 6일은 6, 2, 4, 10개. 2, 3은 6, 4, 1은 4, 10개. 수소야 뭐 어차피 12개 맞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B값과 D값은 얼마다? 4하고 6이다. 그럼 아마 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4 더하기 10이 되니까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 값은 바로 14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얼마인지 중요하진 않죠. 문제 답 찾는 데 있어서는. 답은 1번.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뭐 오비탈이라고 주어져 있고 1s, 2s, 2p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1s가 구모양인 건 알고 있으니까 요것도 s고 요것도 s죠. 좀 작네요. 1s. 좀 크죠? 2s. 그 다음에 x, g축을 따라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2pz. 자, 기본적으로 누가 제일 안정합니까? 1s가 일단 제일 안정합니다. 그 다음에요. 2s하고 2p를 비교할 때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심? 야, 이거 혹시 수소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주양자수 외에도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서도 에너지가 결정되지만 수소는 오로지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에너지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는다고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하는 겁니다. 요거 하기 전에 요거 혹시 수소 아니야? 라고 보니까 수소가 맞네요. 문제에서. 그러니 여기를 이꼴하시고 보기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별거 아닌 문제지만 쉽게 틀릴 수 있습니다. 기억. 주양자수 N은 자 나가 얼마입니까? 2죠. N값이. 그리고 가는 얼마입니까? 여전히 2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방위 또는 부양자수 L. 이 방위 양자수가 뭘 결정한다고 했죠?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결국 오비탈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뭘 결정하죠?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하죠. 그래서 L 값이 0이면 S오비탈, L 값이 1이면 P오비탈이죠. 그러면 부양자수 가는 어떻습니까? S오비탈이니까 가는 0입니다. 부양자수가. 다도 S오비탈이니까 0입니다. 물론 0인지 몰라도 오비탈 종류가 같으면 같은 겁니다. 에너지 준위는 나하고 가를 비교해라. 딱 물어보죠. 나하고 가를 비교해라. 다전자 원자의 경우라면 나가 에너지가 크겠죠. 맞다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수소가 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틀렸고 뭘로 고쳐야 됩니까? 이 꼴로 고쳐야 된다. 그래서 답은 뭐다? 니은만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 봅시다. 2주기, 3주기 원자 W와 XYZ가 있고 WX는 같은 족이네요. 14족. 그 다음에 Y랑 Z가 같은 17족입니다. 기본적으로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지니까 YZ가 크다는 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의 성질이 강해지면서 전자를 좀 더 세게 잡아당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은 14족이라고 봤을 때 X가 2주기여야 하고 W가 3주기여야 하죠. 문제에서 2, 3주기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위치를 좀 잡아놓고 문제를 풉시다. 이렇게. YZ도 마찬가지죠. Z가 2주기, Y는 몇 주기? 3주기. 요거 두 개가 14족이고요. 요거 두 개가 17족 해놓고 문제 풉시다. 기억. W는 3주기. 오케이. 자, 문제에서 극성 분자냐 안 묻고 있죠. 극성 공유 결합이냐 묻고 있죠.
개념 강의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결합의 극성은요,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원자 사이의 결합만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극성 공유 결합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이겁니다. 서로 다른 원소가 뭐 하면 결합을 하면 무조건 극성 공유 결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하면 전기 음수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X랑 Y는 다른 원소니까 극성 공유 결합이 있겠죠. YZ에서 Z는 부분적인 양전하다. Z가 전기 음수도 장미 묶고 있는 거죠. Y하고 Z하고 비교해서 누가 큽니까? Z가 크니까 Z가 델타 마이너스, Y는 델타 플러스. 그러니까 Z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 틀렸습니다. 음전하를 띄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 한번 봅시다. 그림 가에서 나는 물 H2O, 그 다음에 수산나트륨, 염산. 이건 지금 순수한 용액이죠, 물. 근데 중요한 건 순수한 용액이지만 물의 이온화 상수가 항상 25도에서 1.0 곱하기 10-14승이니까 어차피 물은 자동 이온화 하면 두 개의 H2O가 서로 뭐 합니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를 주고받기 때문에 OH 마이너스 하고요. 뭐가 생깁니까? H 플러스가 생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H3O 플러스가 생기는 거죠. 근데 얘하고 얘는 항상 1대1의 비율로 생기기 때문에 순수한 물에서는 항상 H3O 플러스 농도와 OH 마이너스 농도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 없죠? 그 다음 역시나 여기서 출발하는 건데요. 얘 농도와 얘 농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많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지고 많아지고. 중요한 건 몰 농도의 곱은 항상 이 값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pH가 10이면 거기서 출발해서 나온 게 pH와 pOH 합이 14니까 pOH는 4가 되죠. 그러면 NaOH 염기성 용액이니까 OH-가 10의 마이너스 4승만큼 들어있다. 여기는요, pH 3이니까 H3O 플러스가 아마도 10의 마이너스 3승만큼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니은, 나에서 OH는 구해놨죠? 10의 마이너스 4승 맞는 말. 디귿, 가와 다를 혼합했을 때 pH다? 그 말은 pH가 5라는 건 뭐가? H3O 플러스의 농도가 얼마란 얘기죠? 10의 마이너스 5승 맞니? 묻는 거죠? 한번 구해볼까요? 자, 가하고 달을 섞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용액의 부피는 90ml와 10ml니까 100ml죠? 0.1L입니다. 순수한 중성 용액에는 산이 없다고 보고요. 산성 용액에는 산이 있는데 용질의 양을 구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몰 농도와 부피를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ml. 근데 이 밀리리터를 리터로 고치기 위해서 요걸 곱해줘야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분모 분자에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1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해서 pH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D가 틀렸으니까 답은 뭐가 된다? 기억과 니은이 된다. 여기서 자, 학생 입장에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도 분명히 중성이긴 하지만 H3O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7승만큼 들어있으니 90 곱하기 10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했는 걸 같이 더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몇 배 차이입니까? 10의 4승이면 거의 1000배, 10,00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화원 과정에서 그까지 다루지는 않지만 충분히 의문은 가질 수는 있거든요. 여기도 H 플러스가 있으니 그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고려해서 하면 계산이 복잡해지고 확실히 5가 아닌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중성 용액에 들어있는 H3O 플러스 양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산에 들어있는 H3O 플러스만 가지고 농도를 구해 준 겁니다. 됐죠? 자, 15번 한번 볼까요? X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 수행한 탐구 활동이다. 보니까 원자량이 A짜리인 X가 19.9% 있고요.
원자량 B자리인 X가 80.1%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B 값이 A보다 크다는 건요. 어차피 X와 요 X는 양성자수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중성자수가 어차피 중성자수가 달라서 동위원소가 되는 거죠. 중성자수가 질량수 A보다는 B자리 질량수가 더 많다. 확인되고요. 평균 원자량은 W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값은 어디에 더 가깝겠습니까? B 값에 조금 더 가깝겠죠. 왜냐? 존재 비율이 더 많으니까. 다음 찾아볼까요? 기억 W를 구하는 식을 적어보는 거죠. 그죠? 자, 평균 원자량 W 어떻게 구하죠? 원자량 A자리가 19.9%니까 100분의 19.9 하면 0.199입니까? 이렇게 더하기. 그 다음에 원자량 B자리가 80.1%니까 0.801 요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기억 맞는 말이 되죠. 니은 중성자수는 문제에서 원자량이 질량수 B자리인 놈이 더 컸기 때문에 중성자수는 반대입니다. 원자량 B자리에 해당하는 X가 더 큽니다. 디귿 1g의 X A자리, B자리에 들어있는 양성자수의 비를 묻고 있죠. 어차피 한 개가 가지는 양성자수는 똑같지 않습니까? 동위원소니까.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거창하게 물었지만 결국 1g 속에 들어있는 뭘 구하면 된다? 원자수의 비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많이 했었는데 원자수 그 말은 원자의 몰수고요. 원자의 몰수는 뭐를요? 질량을 뭘로 나누면 되죠? 원자량으로 나누면 되죠. 우리는 지금 1g에 들어있는 얘가 맞냐 얘가 맞냐 이거 구하는 거 아닙니까? 질량이 같으니까 둘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아까 원자량이 질량수 B자리가 컸잖아요. 그러면 1g에 들어있는 원자의 몰수는 질량수 A자리가 누구보다 클 것이다? B자리가 보다 더 클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1g이지만 질량수 A자리인 X가 더 많으니 양성자도 더 많다. 분모보다 분자가 크니까 1보다 큰 값이다.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디귿은 같은 질량일 때 원자수는 누가 더 많냐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답은 뭡니까? 기억 디귿이니까 5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좀 풀이가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16번부터 20번까지는 그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